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미국에 가 있습니다. 12년 만에 뭐 국빈 방문이라 그러고 어제 이제 정상회담도 했죠. 네.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얘기보다는 출국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 얘기 좀 예, 해야 그게 될 것 사실 핵심 같습니다. 포인트죠. 예, 왜냐하면 네, 중요하죠. 사실 정상회담 결과 뭐 워싱턴 선언이 나왔느니 뭐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느니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바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얻은 것도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의 생각은 그 인터뷰에서 더 잘 드러나, 더 노골적으로 맞습니다. 드러나있기 예, 예.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정상회담에 임했는지 4월 24일 출국 직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MBC 미국 방송국이죠. NBC. 네. 예, 거기서도 인터뷰를 했고 내용은 사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나중에 녹화로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25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네. 시각으로 26일에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은 다 비슷한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던 게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시작해가지고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같은 날 NBC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동안 조용하던 우리 언론에서도 왜 외신에만 인터뷰해라는 기사가 드디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통령 언론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그동안 거의 함구를 했거든요. 네. 아, 오히려 더 예쁘게 말해줬죠. 그렇죠. 네. 오히려 포장해준 경우도 많았는데 드디어 너무 이런 중요한 뭐 양안 갈등에 대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국내 언론 인터뷰는 안 해주는데 자꾸 외신에 연달아 3개를 해주니까 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외신만 약간 그런 거 사대주의 같은 걸까요? 약간 더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등급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등급 단지 의식이요? 사대 의식이나 이런 식의 문제. 꼭 미국이어서가 아니고. 네, 미국이어서만도 아니고 영어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만도 아니라 네, 등급 의식이 있어요. 계급 의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언론은 아주 낮은 등급으로 보는 거죠. 아니 자기를 그동안 굉장히 좋게 보도해준 언론사들도 그러니까 더 낮은가 오히려. 당연하죠. 남녀 관계나 이런 데서 너무 잘해주면은 그냥 홍보되지. 쉽게 보잖아. 호구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맞아. 그럼 비판하는 언론은 왜 또 그럼 똑같이 낮은 아니 거예요? 하지만 비판은 용서 못하죠. 그렇지. 못하지. 그건 용서 못하는 거. 어쩌라는 거야 그럼? 이를테면 등급이 낮는데 얘는 어차피 내가 안 챙겨줘도 나한테 잘해줄 낮은 등급의 언론과 얘는 맨날 뭐라 그러는 나쁜 언론 낮은 등급의 때려 잡아야지. 두 개야. 이제. 내가 볼 때 한국 언론을 바라보는 눈은 윤 대통령의 눈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낮은 등급의 언론과 하지만 나한테 잘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는. 없는. 네. 어차피 잘해줄 테니까. 다 낮네 어쨌든 다 낮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거의 지금 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짐작이라서 그냥 제가 정말 짐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미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 단지 일본이라서가 아니야. 그렇다면 1000만 부 이런 거 팔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난 신문 중에 하나잖아. 그런 게 있구나. 실제 등급이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이게 사는 야오가 사는 네네네. 시체말로 네. 요미우리 정도는 그래 요미우리 정도. 좀 짜세 먹어주지.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그러면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 그러면 딱 뭐 생각나? 하버드. 옥스퍼드. 옥스퍼드. 또 뭐 저기 MIT. MIT. 예. 이것도 그래서- 덤바이런하고 비슷해요. 어. 생각나는 게 몇 개 몇 개 없어. 없어. 왜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렇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정말로 뭐 미국에서 공부했건 영국에서 공부했건 다른 나라 독일이나 이런 데 유학해 보지 않는 한은 네. 좋은 대학 가면 다 하버드, 옥스퍼드야. 그렇죠. 맞아요. 예. 세계까지도 잘 안 가요. 아. MIT 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칼텍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칼텍 맞아요. 예. 근데 기억은 나네요. 예. 뉴스에서 들으니까 봤어. 기억은 나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의 의식 세계하고 비슷해. 네. 그러니까 신문, 언론, 그런 의식 세계에서 등급을 매긴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 굳이 정말 잘 따지는 어떤 게 아니라 이를테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BBC 이 정도 급은 돼야 최상급. 그런 되게 우리랑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가 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리버럴 페이퍼라는 사실 별로 안 안 중요해.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한 거야. 등급이 높은 거거든. 그 차 잘 모르는 사람이 예. 차는 벤츠지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아. MBC가 얼마나 리버럴한 네. 데인데요. 네. 네. 여기서 리버럴이라는 건 반드시 물론 진보적이라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비공화당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MBC에서 또 꽤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한테 호의적인 질문은 안 해줄 네. 건데. 워싱턴 포스트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여러분도 업문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롭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막 이른바 빨아주는 식의 언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특히 그리고
한국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념하고는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 맞아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용기 있게 네. 그래 나는 나에게 비판적일 수 있는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내가 한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지. 그런 생각이 없. 그러니까 나 그렇구나. 약간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후보 시절엔 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급 의식이 자기 중심적인 계급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네. 다 깔은 거지. 아, 한국에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내가 한국에선 왕이 됐으니까 음. 어머 세상. 아 진짜 계급 의식이네 그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그러니까 다 밑으로 다 내 밑이야.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내가 것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는 한국 언론은 다 내 밑이다. 그렇지.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 판은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겠는 거는 해외거든. 네. 미국은 되게 센 것 같고, 아, 영국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이를테면.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하지만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막혀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어차피 다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 다른 나라 약간 중진국 정도 되는 나라들의 정상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 넬슨 만델라나 이런 사람처럼 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칙을 받는 유명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지식의 깊이가 또는 외교적 역량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도 그냥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너 명찰 이런 거 봤을 때 나보다 밑이야. 음. 대단한데. 더 무서워지는데 얼른 네.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4월 24일 인터뷰 발언 하나 얼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워낙 그렇죠. 화제가 돼서 네. 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원문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I can't accept라고 있어요. 네, I can't accept. 예.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그냥 이대로 나온 거예요 기사가. 네. 근데 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냐면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에서 이게 논란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네. 대통령 본인이 이제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비판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게 발언 원본이다. 음.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에 이제 원문 공개본이 있습니다. 그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래 써놓은 게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본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대로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주어를 생략했다는 거고 네.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서 아예 가짜 뉴스다, 오역이다. 이성을 찾아라. 예.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를 진위를 어떤 진위를 갖고 보도했는지 모르겠다. 김병민 최고위원. 네. 워싱턴 포스트를 약간 이상한 언론으로 본 거죠. 네. 그렇게까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원문에 I라고 뻔히 주어가 있는데 예. 우리 언론 보도가 제가 그래서 아까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왜 외신에만 인터뷰하는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게 이상했던 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도 사례 하나만 보시면요. 예, 화면으로 한번 보도 사례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오히려 약한 걸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 발언 자체에는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설 중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보신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소모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도 너무 말꼬리 잡지 마라. 예, 그런 식으로 실수하기만을 야당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실수하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엿먹이는 일은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그냥 실수로 끝날 얘기입니까? 저는 이건 심지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심이라는 게 더 본심이야, 큰 본심. 예, 이거 본심이지. 네. 확신을 가지고 한 얘기고요. 제가 뉴공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영어 원문을 보면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일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붙여놔요. 예. 굉장히 길게 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평소에- 길게 했다. 네. 길고 장황하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따온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다는 얘기는 네. 수많은 얘기 속에서 이 문장을 입증할 만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과 필요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문맥을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아이라는 주어도 분명히 있었고 당연히 있고.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어가 아이가 생략된 거라고 그럼요. 봐야지 주어가 없으므로 그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기자가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고 기사로 냈겠지.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거를 쭉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의 신념이구나. 네. 본심으로 신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 중에 가장 그 마음을 대표하는 문장을 가져다 쓴 거예요. 녹취해서. 네. 근데 이거를 그 녹취만 딱 따가지고 거기에 주어가 없었을 거라는 둥 네. 또는 심지어 아마 다음에 너는 그 다음 행동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 네. 녹취 까보라고.
야 거기까지 가서 큰일 날 뻔했다 네. 진짜. 그리고서 저는이라 근데 그 저는이 아니라 조는인데요. 아. 다시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조는 아. 아닙니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왜? 외신이니까. 등급이 높거든. MBC였으면 또 난리가 났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언론 보도들의 어떤 평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방금 보신 기사에서도 발언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난할 발언은 아니라는 평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네. 일본이 이 과거 전쟁 범죄나 불법적 식민 지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언론 다수도 사실은 대통령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이거를 제가 역사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역사관이 그렇게 뚜렷한 편도 아닌 제가 뭐 어디 가서 역사 얘기하면은 저 항상 뒤로 빠지거든요. 배경 지식이 너무 적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말한 거는요. 제가 그냥 반박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기 전에 미치듯이 사과했으니까 협력해 주는 거예요. 이걸 나도 아는 걸 몰랐다고? 그리고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말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 문장에 벌써 팩트가 틀린 게 몇 개야.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 총리는 실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졸업한 학생들 지금 다 아우슈비츠 견학 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단다. 이거 배우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과의 제스처잖아. 근데 뭘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만 똑대다가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건 협력하는 거고 사실 유럽 국가들이 사과해야 되는 대상은 유럽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뭐 이런 것까지 따지고 싶진 않은데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 전쟁 범죄는 아직 100년이 안 됐죠. 그럼요. 이거 100년 전 일이라고 해버리면. 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랑 우리가 식민 지배 당한 거랑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되죠. 네. 이것도 틀렸어요. 예. 우리가 무려 40년 넘게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우리 여자들 끌려다가 전쟁 성노예로 부려먹고 이놈들을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단순 비교합니까? 독일이 프랑스 점령하고 이런 거랑. 저는 이 기자가 되게 쿼테이션을 네. 그러니까 인용을 잘 땄다라고 느끼는 게요. 어. 대통령의 평상시 화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음성이 들릴 정도. 네 맞아요. 음성 지원 될 정도예요. 네. 이게 딱 저는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하냐. 이 줄줄줄줄 얘기한 거예요. 줄줄줄 얘기하면서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점점 이 신이 났구나. 그라데이션 빡침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러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는 어조로 네. 얘기를 했을 테고요. 이 네. 과정에서 뭐냐면 과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네. 그렇죠. 70몇 년 뭐 이러면 네. 100년. 맞아요. 네. 그리고 무릎 괜히 나왔겠어요? 네. 이 사람이 무릎 꿇었다는 게 아니라 최상의 표현을 쓰는 거야. 최상의 어떤 최저의 표현.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과하라 그랬지 무릎 꿇으라는 소리 안 했지만 무릎을 꿇는 것까지 감정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얘기하다가 자기 흥에 자기가 취하거나.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자기가 화난 일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더 화를 내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라는 게 그냥 만약에 재정상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것을 네. 자신의 본심을 계속 반복 강조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하고 센 언어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네. 화법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가지고 딱 해서 여기다 갖다 박은 거 아마 그 인기가 중에 가장 좋은 어떤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 참 인터뷰 기사도 그럼 잘 쓰는 거네요. 아니 워싱턴 포스트. 이 기자가 저랑 이제 같이 방송하는 기추자가 이 기자에 대해서 조금 리포팅을 해왔는데 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네. 편집국장도 한 사람이고 타짜 중에 타짜입니다. 타짜예요. 네, 진짜로. 실제로 전문을 보시면 야 윤 대통령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구나.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관찰해 집어본 거야 딱. 굉장히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준비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 혼자 얘기하기 놔둔 거야. 그중에 고를 말들을 쫙 정하면서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치 지도자고 한국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쫙 리포팅을 한 겁니다. 이거 괜히 미국 가느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유력한 언론이니까 할 말 다 하겠다라고 해서 만났을지 모르지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1년 이제 딱 된 존재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치인가 이거를 영어권 독자들에게 해설해 주려고 이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말할 때 살짝 이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네. 말하라고. 네. 네.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걸 아니까 그 발언들을 딱딱딱딱 그 중에 필요한 발언들만 인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글을 쓴 거지.
이거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외신이 뭐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이 대통령이나 되는 정치 권력자를 인터뷰할 때 어떤 태도나 질문 자체가 좀 한국 언론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NBC 미국의 NBC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도청 문제를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도청 문제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맞아. 근데 거기서도 또 이상한 대답이 나왔죠 네. 사실은. 친구끼리는 안 되지만 뭐 네. 나라끼리는 국가끼리는 가능한 거 뭐, 아니냐. 안 그냥 된다고 할 수 문장 없죠. 전체가 비문이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얘기 그게 나라끼리는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역시 우리 대통령의 진심은 일관적이긴 하다. 된다. 도청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그걸 딱 던진 기자의 앵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친구라는 건 비유잖아요. 그렇죠. 예. 동맹의 비유잖아요. 진짜 친구를 말한 게 아니라 비유를 집어서 친구를 일단 다운시켜 버리고 어. 그다음에 동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체를 얘기해 버린 거야. 그 비유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이게 화술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 질문한 기자도 허탈했을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또 이거 사실 어느 인터뷰인지는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NBC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근데 이런 말을 워낙 자주 했어요. 이번에도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한미 동맹은 이익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동맹이 아니다. 같이 동맹이다. 주고받기가 아니다. 이익에 따라서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말 듣는데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 장사꾼이 나는 사고 파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익 안 남기고 팝니다. 네. 다 거짓말이잖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계속 홍보한 게 뭔가를 얻으러 간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가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분명 가기 전에는 무슨 뭐 거의 뭐 핵무장을 받아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뭐 반도체법도 우리가 다 한국 기업을 제외해 줄 것처럼 네. 다 얘기해 줘 놓고 정작 가서는 실제로 결과도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가서는 한미 동맹은 그렇게 이익에 따라서 헤어지고 그런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3주 전인가 김태호 차장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그 당시 그런 얘기까지 안 했을 시점인데 네. 이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일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 분명히 미국에서 최종 목표는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에서 굳이 얻으려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핵뿐이 없다. 그래서 핵을 어쨌든 재배치를 하건 공유를 하건 맞아요. 뭔가 네. 전향적인 어떤 이야기를 따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그쪽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아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예. 이번에 그 핵밖에 없다. 그 문서화 시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핵 보복 그거 문서화 시킨다는 얘기 듣고 저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딱 그거 하나 보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목표는 아니었지. 그게 목표였으면 너무 창피하지. 실제로 예전에 했던 정책이 살짝 높여준 것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좀 더 본격적인 액션을 원했겠죠. 당연한 그랬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에 핵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대답을 원했으나 미국은 바보가 아니거든.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지금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꿈보다 해몽하고 있어요 이미. 뭐 사실상의 핵 공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핵공유면 우리 손에 핵이 있어야지. 일본 가지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요미우리의 그 정말 문제되는 발언을 했을 시점. 네. 이제 거의 한 2개월 전이죠. 예. 이제 그 시점부터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거였거든. 결국은 기다리십시오. 자기들도 답답한데 결국은 나중에 4월에 미국 만나면 그때 이제 뭔가가 나옵니다. 그 얘기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원래는 일본하고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본하고도 그래도 뭔가 나올 겁니다. 안 나왔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미루면서 그래도 핵심은 어쨌든 미국이니까 그 활용점정이니까 미국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국민들 하는 약간 설득이라는 얘기죠. 예. 설득하고 대국민 설득이었다기보다는 주변에 왜 아는 사람들이 약간 서로 메시지. 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야 솔직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그럼 자기들도 어느 정도 좀 민망한 건 안다는 그치. 얘기네. 알지. 이게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미국에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럼 한 방에 반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가 볼 때 아이를 뒤집을 능력도 없고 없죠. 예. 사실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제들이나 펼쳐놓은 의제나 보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얻을 게 없는데 그럼 결국은 핵인가? 네. 그러면 아마 핵 재배치 내지 전술핵 재배치 내지 핵 공유까지는 얘기를 따오고 싶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이상한 짓을 할 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따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따올 수 있는 해줄 게 리가 아니었는데. 없지. 액션도 안 하려고 그럴 걸 미국은요. 예, 절대 안 하지. 아니 그거를
예를 들어 핵 배치나 핵 공유를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고 목표에서 잘못됐으니까 그릇된 거를 자꾸 내놨고 결과적으로는 얻는 게 없는 거지. 야, 이거 큰 문제네. 아니 왜냐면은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을 앞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거를 재확인하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재확인이 됐죠. 예. 네. 완전 도장 찍은 거지 뭐.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심지어 핵 개발 안 하겠다고 네. 까지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배치뿐만이 아니고 전진 배치도 그렇죠. 없고. 예. 배치뿐만이 아니고 개발도 이제 안 된다는 거 예. 사실 확인해 버린 셈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로 삼았다면 그럼 대통령실이 지금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참하게 실패한 거고 나는 안 그런 그래서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한 30분이면 들통난 거짓말을 굳이 했어야 됐던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라도 내밀긴 내밀어야 되잖아요. 저는 외교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대통령이나 핵심 의사결정자는 그 생각에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실제로 진짜. 이번에 성공한 회담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그런 심리가 그렇다니까 자기 정당화예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잘 안 됐네. 근데 이만큼은 해줬네. 아유 좋아. 이거 좋아. 솔직히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야? 이런 거라는 거지. 진심으로 얘기하는. 뭐 어쨌든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니까. 제로 콜라는 좋습니까? 워싱턴 선언 이러잖아요. 영어로 디클러레이션이라고. 아무데나 선언 붙이지 않거든. 네. 제가 볼 땐 그건 미국의 립 서비스입니다. 핵 공유나 진짜 뭐 재배치를 목적으로 삼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언론 보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네. 정말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 보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대부분이 화면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언론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사실 회담 결과 이후에도 뭐 비슷한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서 일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보도를 냈지만은 저게 이제 핵 보복을 미국이 실어줄 것이다. 그 문서에 워싱턴 선언에 이 얘기가 동아일보 단독으로 먼저 나왔었고 엄청나게 기대감을 표명하는 보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억지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핵 보복은 실어주지도 않았지만 이 핵무기 배치를 포함해서 심지어 핵보복, 그러니까 핵 전쟁을 전제하는 이런 해결책들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가는 걸 우리 언론이 일제히 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하지. 네. 비핵화라며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비핵화라고 해놓고 심지어 언론 보도에서 비핵화가요. 한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그 24일부터 어제까지 보던 뭐 숫자 거의 뭐 1,500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비핵화를 검색해봤더니 100건이 안 돼요. 비핵화는 언급도 안 하는 거야 이제. 근데 놀랍게도 멋있다. 어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보면 이제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떡하니 적혀 있잖아. 그런데 뭐 자꾸 핵을 배치해야 된다니 이게 이 수많은 모순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핵 확산 억제를 조금 강화한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근데 이거는 굳이 문서화 안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 핵을 맞으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3만 명인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굳이 핵은 안 써도 당연히 보복을 하겠지. 예. 그럼 이건 진짜 완전 허당인 거예요. 하나만 하는 얘기야 이거. 입에 발린 얘기,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부와 충분히 하고 있던 것을 문서로 조금 더 좋은 말로 써줬다. 예를 들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약속을 강력한 언어로 재확인했다. 어제 공동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거를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 립 서비스에 가깝다는 게 조금 보이는 문장들도 우리 있어요. 새끼 손가락 걸고요, 도장도 찍었고요, 복사도 했어요. 이거잖아. 그랬더니 요번에 또 새 것도 해줬어. 맞아. 하나 더 써. 어깨 한번 하나 더 더 써. 친하다. 코팅도 한번 해줬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국익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강조했는데 핵이 아니면 국익으로 뭘 따왔어야 했느냐.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많지. IRA나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그리고 반도체법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도 사실 중국 견제하느라고 심지어는 원료도 이제 미국산 또는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서만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한국 기업이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협상이 있길 바랬던 것이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보면 아주 극소수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도 풀었다. 미국 그렇죠. 가가지고. 그게 북한에 대한 뭐 억제라던가 대응은 이미 한미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로 좀 눈을 돌렸어야 한다. 국내적인 부분에서도 미국
그러니까 미군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주한 미군 기지 문제도 사실 아직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게 협상의 대상이 돼야 돼서 따올 게 있었어야 된다. 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읽어본. 거업님은 어떤 게 막 의제를 걸고 막 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올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따올 수 있었던 거요. 저는 일단 우리가 도청회장에 따르는 카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거에 대한 사과부터 받아야죠. 예. 그리고 나서 모든 얘기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여기저기도 못하게 되는 관계 때문에 계속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기본 체질을 날려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거 파먹고 있는 셈인데 일단 이거부터 풀어달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뭐 당신네들 편이고 동맹은 동맹인데 우리 동맹 확실해. 내가 뭐 문서라도 써줄게. 다만 우리 무역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ILA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 아니, 중국과의 상강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뭐 더 생각하면 더 생각이 나겠지만 일단 제일 시급한 건 그 정도. 여러분들은 그렇군요. 저는 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근데 말씀하셨다. 안 줬을 거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핵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ILA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은 혈안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느라고 거의 혈안이 돼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폼도 안 살 정도예요. 가오도 안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야, 이게 정말 미국 맞나? 싶을 정. 야, 얘네 정말 쫄려 있구나. 그거 그렇긴 그렇네. 이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안 한다던 재선내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는 중간 선거 때문에 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제대로 갖고 왔죠. 안 만났어야 되는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12년 만에 국빈 덜렁하고 좋아서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테이블에 올라올 게 처음부터 없는 판이라는 거지. 이거는 잘못 그려진 판이야. 이거 만나면 안 돼, 외려. 바이든 좋은 일만 시킨 거구나. 실무자 특히나 정상은 만나면 안 돼. 정상에서 정상이 풀 수 정상은 지금 한쪽은 지금 엄청난 고집이 있는 상태인데 재선되려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거기 좋은 그림만 만들어줬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밑에 실무자들이 최대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밑에서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자 이건 아니자 대통령 좀 설득해봐라 라든가 의회 좀 설득해봐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서 뭔가 판이 될 만하다 싶을 때 그걸 의제로 만들어서 만나야지. 제가 볼 때 이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판이에요. 1년 전부터.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얻었다라고 저는 욕하지도 않아요. 왜 갔냐고 욕하지. 더 슬픈 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너 벗겨 먹으려고 준비한 판인 걸 모르고 거길 왜 갔니? 그러니까 협상력이라고도 있는 상태도 아닌데 스스로가 보기에도 뻔히 안 보이나? 수석도 지금 자른 지 얼마 안 됐고 대가 바뀌었고 이상한 차장이나 앉아 있고 왔다 이런 갔다 상태인데 지금도 뻔히 짐작컨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직업적 외교관들은 다 입 닫고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일 텐데 무슨 누가 협상하냐고 누가. 그러네. 하긴 불과 일주일 전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그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차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그런 결과가 나올 정도면 이미 미국은 발가벗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네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얻을 게 없네. 너무나 지금 잘 모르고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악하게 순진하다까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호구가 된 건데 하지 말았어야 될 판을 왜 뛰어들었을까? 저는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자기 중심의 계급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 가서 이 판에서 놀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찐따가 일진 따라다니면 나도 일진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누가 찐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분 느끼고 싶어. 요거 맞는 얘기 같아요. 자기 안의 세계에서는 저 최강자잖아, 형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외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저 형님하고 동급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저기서 대접받고 왔다라는 걸 만방에 떨쳐 알리면 국빈이잖아.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엄청 맞아요. 자기가 급해서 온 거잖아요. 너무 얼굴이 환해졌잖아. 맞아요. 한참 또 뭐 청와대 이전 문제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고 막 그러는 때인데 그걸로 마치 국정을 헤쳐나가 보겠다는. 그리고선 나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또 국빈 방문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엄청 좋아했을 테고요. 당연히 영국 불려갔을 때처럼. 그럼 교수님 이거 미국이 1년 전부터 짠 판일 수도 있겠다. 짠 판이라니까요.
국빈 방문 왜 괜히 해줬을까요? 아 1년 전에 와보고 느꼈나 보다. 그렇지. 아 캐릭터 파악이 된 어려울 거야. 때 오라고 해야겠다. 저는 그러니까 당선되는 순간 준비된 거라고 봐요. 이미 후보자별 분석은 다 끝났고 아 다 하긴 끝났고. 도청까지 하는 판에 뭐. 예, 도청까지 하고 CIA 정보 분석 다 끝났고 후보자 성형 분석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취임할 때 바로 가지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거를 이 판을 짜기 위해서 이때쯤 이제 국빈 카드 한번 써야겠다. 그때 우리 우리 대통령 재선 가까워질 시점이니까 여러모로 쓸모 있겠다. 와우. 그치. 아니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 드라마 봤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라는 그렇죠. 예. TV쇼 봤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짠판이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얘기야. 그러네. 예, 짠판이에요. 미국이 짠판이에요. 예. 음. 그리고 그거를 몇 개 언지를 받으니까 속으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4월만 돼봐. 아, 4월 되려면 뭘 해야 돼? 꽃단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예. 형님이 좋아하는 일본 먼저 풀어놔야 돼. 역순을 하고 있으니까 4월부터 계속 역순으로 해서 일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일본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인터뷰 먼저 빨리 해버리고 지난 6개월간의 어떤 외교 관계 그 전부터 물론 더 그랬지만 그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 결국은 이 짠판 안에서 자신이 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내 정치 예를 들면 당장의 지지율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일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아닐 거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0%되든 1%되든 그 얘기를 한 거지만 네. 결과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 역사 4월 정상회담 국빈 방문으로부터 역산했다는 게 약간 보이는 게 그 도청 기밀 유출됐을 예, 때요. 예, 예. 그때 거기 보면 김성환 실장이나 이문희 비서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포탄 지원 안 해주면 정상끼리 못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거기 맞춰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확인까지 하고 있었던 예. 거야. 도청으로. 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밀 유출된 게 무조건 사실이라고 또 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같긴 한데 사실이지 뭐. 예. 그런 거에 맞춰 보면은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이게 예. 미국이 짠판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기밀 유출 도청권이 나왔을 때 더 당황했던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거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오바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빈 가야 되는데 에이, 괜히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져가지고 못 걸림돌이야, 가거나 걸림돌. 가가지고도 이제 폼 안 나면 어떡하지? 야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갑자기 퍼즐이 성급하게 맞춰지네. 바이든 형님 우린 괜찮습니다. 도청은 없었습니다. 막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악의적인 거지. 건 아니었어요. 네. 이래버리고.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 북한의 도발과 핵 어쩌고저쩌고가 너무 시급해서 일본과의 화해를 미룰 수는 없었다. 사실은 그게 시급한 게 아니지. 그렇죠. 예. 4월이 이제 곧 오는데. 예. 야 이건 무섭습니다. 이게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지나온 일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면서 처음부터 이 판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판에 뭔가 내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다. 그리고 미국은 원하는 모든 걸 얻어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윤 대통령에게 같이 노래나 합시다. 실제로 노래를 했다. 했다. 아 근데 정말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노래 하는데 만찬장에서. 아 그럼요. 윤 대통령이 네. 아니 또 저기 보고 있었네. 그게 또 애창곡이래요. 대학 시절부터. 뭐 관심 네. 없고요. 애창곡일 뿐더러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게 있거든요. 예.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진짜 막 감동이다. 내가 살아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아, 진짜 그게? 이런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렸어.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누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쵸. 댓글의 내용이 다 비슷해. 아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던데 정상끼리 만나서 국빈 수준의 이걸 사실 최고 수준의 의전이잖아요. 네. 이런 정상회담에서 정상이 노래를 합니까? 안 하죠.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클린턴이 이제 색스폰을 부는 것 같은 유사한 네. 약간은 프리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서로 약간은 이제 문화적으로 대중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부분은 무슨 캠프 데이비스나 네.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매력 포인트에 네. 굉장한 플러스가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고 실제로 됐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여기서 노래한다 그래서 뭐가 좋아집니까?
도대체. 아니 의전상으로도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국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다 정해져 있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주는 네. 방법을 찾은 거지. 아 그럼 진짜 캐릭터 분석을 철저히 했구나. 그럼요. 예. 아,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건 여러 설로 나왔었잖아요. 네.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음. 그리고 그런 거 노래할 때 옛 올드팝 같은 거 많이 부른다. 다 소문이 나 있었죠.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노래방을 솔직히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데서 국빈 방문할 때 의식 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까? 그럴 리가 그러니까 없어. 아닌 것 같거든. 레크레이션에 이런 식의 것들을 할까 네. 잘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실무 협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걸로 뭔가 좀 해봅시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턱하고 주듯이 그렇게 짠 순서일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그럼 미국이 외교를 정말 잘한 거네요. 주고받기를. 우리 대통령에게 기분을 주고 그리고 핵무장 금지를 얻어내고 그거 말고도 얻어낸 거 되게 네, 많아요. 한미 그 한두 개겠습니다. 일본 문제 해결하고 네. 그리고 그 우리 중국 견제하고. 윤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원전 세일즈 있죠. 아 원전도 맞아. 이거 원천 기술 미국이 갖고 있다고 지금 소송 걸렸잖아요. 네. 그거에 관해서 그렇죠. 지금 회담 관련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럼 아. 뭐야? 이거 소송 미국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음. 소위 윤 대통령이 말한 원전 세일즈 우리 한 푼도 못 버는 겁니다. 그게 대충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법적 소송 끝나고 네. 대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음. 원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걸 네. 용인해 줬다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긴 게 아니라. 네네네. 문제가 크군요. 아, 이건 지금- 저희가 나중에 네. 사실 확인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중국 문제도 지금 중국이 또 어제 오늘 곧바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 공동선언서에 또 중국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미국은 얻은 거죠. 중국하고 계속 견제 국면에 한국을 끌어들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예전에 국제 질서 관계와 지금의 외교판이 너무나 살벌하게 다르다는 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대통령실만 몰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직업적 외교관들의 책임을 저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연결하는 브릿지 멘트이기도 하지만 네. 직업적 외교관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네. 정상회견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음. 심지어는 정상이 이를테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스타일처럼 네. 되게 괴팍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거로 착각해서 이상한 협상을 할 가능성 또는 협상을 망칠 가능성이 엄청 높아서 그래서 그들의 심기 관리도 하면서 적당히 견제를 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직업 외교관에. 때때로는 반협박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러시면 우리 못합니다. 어. 이러시면 저 사실은 대사직 그만두겠습니다라든가 아쉽게로 만드든가 뭔가 하여튼 온갖 외교적 기법을 써서 사실은 먼저 설득해야 되는 게 자국의 대통령이에요. 네. 타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래야 그가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약간 생각의 한 부분이 약간 고쳐지더라고요. 예. 야, 외교관의 임무가 나는 사실은 이게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야, 알파가 여기 있었구나. 맞아. 예. 자국 정상을 관리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국 정상을 관리하는 외교관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외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거봉의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